벤치마킹 들어가도록 할게요. 미리 별표부터 치고 갑시다. 기술 능력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조직이해 능력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영역에서 출제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벤치마킹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벤치마킹의 세부 개념이 확장된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단 벤치마킹의 핵심은 뭐냐면 배우는 걸 얘기하죠. 배우는데 그냥 베끼는 게 아니에요. 베끼는 게 아니라 재창조하는 겁니다. 특허를 침해하면서 베끼면 안 되겠죠. 합법적으로 하되 재창조하는 게 벤치마킹이라고 보시면 되죠. 누굴 베끼느냐를 가지고 벤치마킹의 종류가 구분됩니다. 벤치마크 뭐 들어본 적 없죠? 들어볼 일이 없는 게 요즘은 벤치마크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아닌데 옛날에는 왜 썼냐? 건물을 만들려고 하면 높이도 재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됐던 게 벤치마크였어요. 여기서 유래된 게 벤치마킹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벤치마킹이 그렇다고 좀 다르지 않냐? 유래가 이렇다는 거죠. 자, 어떤 걸 벤치마킹 하는지 좀 구분해 봅시다. 내부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죠. 옆 부서에서 잘하는 게 있으면 벤치마킹 할 수도 있습니다. 동종 업종 경쟁 기업을 벤치마킹 할 수도 있어요. 경쟁적 벤치마킹이죠. 비경쟁적 벤치마킹도 있습니다. 아예 다른 유통회사에서 뭐 IT 회사를 벤치마킹 하는 방법도 있죠. 비경쟁 기업의 유사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글로벌 벤치마킹. 동일 업종의 비경쟁적 기업. 동일 업종인데 어떻게 경쟁 안 하냐고요? 자, 작은 제조회사가 있어요. IBM을 벤치마킹이에요. 작은 IT 회사가 벤치마킹하면 동종 업종이네. 근데 경쟁 상대는 아니죠. 대단히 뛰어난. 그러니까 경영학 책에 나오는 그런 기업들 벤치마킹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경영학 책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죠. 비교해 봤습니다. 요까지 좀 확장을 시켜 볼게요. 내부는 자료 구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한정된 관점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쟁적 벤치마킹. 자료를 구하기만 하면 상관은 없는데 이런 문제도 있죠. 윤리적 문제도 있지만 적대적이죠. 경쟁업체에서 노하우 좀 가르쳐 주세요.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비경쟁적 벤치마킹,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는 있는데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킹 이미 충분히 학자들이 연구했기 때문에 자료 구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문화 제도적 차이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코칭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활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수평적인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좀 적용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죠. 수행 방식에 따른 분류 보도록 합시다. 직접 방문하는 직접 벤치마킹도 있고 자료를 이용하는 간접적 벤치마킹도 있습니다. 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게 제일 수월해요. 근데 생동감 있게 얘기할 때는 직접적 벤치마킹이 더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좀 구분 짓자면 시험용으로 벤치마킹 할 때는 이쪽이지만 면접용은 직접적 벤치마킹도 유용하죠. 장단점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가면 좋죠. 정확하니까.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간접적 벤치마킹, 시간 비용은 줄어요. 하지만 피상적이라는 게 문제죠. 특히 핵심 자료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직접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벤치마킹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기업에서 실제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죠.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현장에 가야 돼요. 아니면은 뭐 인턴으로 일할 수도 있죠. 아니면 그분들이 외부 강의를 할 때 그때 참여할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꼭 기회가 있다면 직접적 벤치마킹을 해보시는 걸 권하고 싶네요. 자, 벤치마킹 단계 들어가도록 합시다. 뭘 꼭 단계까지 필요하냐? 항상 단계는 중요하다고 했죠. 왜 중요하냐고요? 출제하기가 수월하니까. 그냥 베끼는 건 아니에요.
재창조하는 거라고 했죠. 1단계 계획합니다. 뭘 계획합니까? 핵심 성공 요인이 뭔지, 핵심 프로세스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 이게 계획 단계예요. 그 다음 자료 수집을 하죠. 문헌 조사할 수도 있고 외부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고 3단계 분석 단계에서 데이터 분석, 원인 분석, 결과 예측 등을 시행합니다. 마지막 개선 단계에선 핵심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그러니까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해서 벤치마킹 결과를 현실화하는 단계. 이게 벤치마킹의 주요 단계입니다. 매뉴얼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계를 처음 샀을 때 뭐 냉장고를 샀던 컴퓨터를 샀던 뭐 사용 설명서 비슷한 거 본 거 있죠. 그게 매뉴얼이에요. 업무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봅시다. 제품의 경우에도 사무실에 새로 복사기, 프린트기, 카메라를 갖고 왔으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죠. 업무 매뉴얼. 업무 매뉴얼은 그 자체가 중요하긴 한데 이게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직접 그 매뉴얼을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운영 매뉴얼이라든지 재난대비 국민행동 매뉴얼.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매번 지문에 나오는 것들 뭡니까? 뭐 정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 실제 업무에 사용되는 매뉴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관성 있게 표준화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죠. 직접 업무에 활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으로 많이 나온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매뉴얼들을 보면 급할 때 언제든지 누구나 보더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내용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모호한 표현, 추측성 서술은 피합니다. 쉬운 문장으로 가야 되는데 기계가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말은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지. 사람이 주체가 돼야죠. 사람이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 배려가 필요한데 좋은 매뉴얼은 글씨 크기가 커요. 너무 작지 않냐? 나쁜 매뉴얼이겠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찾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그래서 제목이나 비고 같은 게 있죠. 여러분이 매뉴얼 문제를 풀 때는 목차를 보고 필요한 건지 아닌지 골라서 보셔야 됩니다. 아니 꼼꼼하게 보는 게 맞지 않냐.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꼼꼼하게 볼 시간이 없어요. 빨리 보기 위해서 목차, 제목 등을 이용하는데 이건 실제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이 쉬운 건 당연한 얘기죠.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 얘기 좀 해볼게요. 그냥 재산권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있어요. 움직이는 동산이나 시계, 목걸이, 반지 같은 거죠.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 건물이나 토지를 얘기합니다. 이 재산권은 민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실체가 없는 재산권을 바로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죠.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건 법에 있어요. 산업재산권, 저작권은. 하지만 신지식재산권은 법은 없습니다. 학자들이 제안한 거예요. NCS 직업기초능력 이론에서도 제안한 걸로 나와 있지 이게 법제화된 건 아닙니다. 먼저 산업재산권부터 보도록 할게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바로 특허입니다. 원천 핵심 기술이 필요하죠. 대발명이라고도 해요. 좀 더 길게 보호해줘야 된다고 해서 20년 보호해줍니다. 반면 단순한 개량, 예를 들어서 뭐 킥보드 같은 거 있죠. 엄청나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죠?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냥 미는 킥보드는 특별한 기술은 아니에요. 얘는 약간 개량한 겁니다. 그래서 소발명이라고도 얘기하죠. 기간은 좀 짧죠. 뚝 반 잘라서 10년. 지금은 디자인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법률 용어가 바뀌었어요. 원래 법률 용어는 외래어를 잘 안 썼는데 지금은 디자인권으로 씁니다. 20년 보호해 줍니다. 상표권은 10년 보호해 주는데 10년 지나면 코카콜라 같은 상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냐? 아니요,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10년마다 갱신 가능해요. 갱신하면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상표권이겠죠.
추가한 자료인데 왜 추가했냐면 자, 노래가 대박 났어요. 누가 저작권의 혜택을 받나? 예술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작곡가, 작사자, 편곡자 이 사람들에게만 저작자 생존기간 플러스 4, 5, 70년이 보호됩니다. 그러면 노래 부른 사람은 혜택 없어요. 음반 제작자는 혜택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억울해서 주장해서 추가된 게 바로 저작 인정권이죠. 일반적인 저작권은 이 좁은 의미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저작 인정권은 좀 광범위하게 음반 제작, 음원 제작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70년이에요. 생존 기간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신지식재산권을 구분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이게 법적 개념이면 구분이 정확할 텐데 학자들의 제안이다 보니까 좀 느슨해요. 뭐가 첨단 산업이냐? 새로 보호 대상이 된 거. 산업저작권은 산업적 측면의 저작물을 얘기한답니다. 그럼 정보재산권은 정보산업 발전과 관련된 경계가 겹치지 않냐? 겹쳐요. 그래서 아마 법으로 제도화하지 못하지 않았나 싶네요.